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그 전에 거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 주민총회, 창립총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나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정ገብ체가 다 똑같은데 지금 2011년도까지 했던 2012년도까지 했던 총회에서 입은 피해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요거에서 지금 당장 사업시행 인가로 나기 전에 한 200억가량을 여러분이 피해를 입게 생겨 있어서 이거는 근데 그 기출하자 말입니다. 아직 건축 허가도 안 났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집을 아직 짓지 못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건축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집도 짓기 전에 빚부터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지 않아야 될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제도가 변천된 걸 약간만 좀 배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철거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사시는 인근 용산 사구역인가요 저기? 거기에서 2009년도 용산 사태라고 불리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철거 업체 때문에. 그 일이 있은 뒤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한 게 뭐냐면 공공관리제입니다. 왜 저런 일이 생겼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여러분 조합에 들어오는 업체가 누구냐면 정비업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물론 공공관리니까 그 이후에 해서 모르겠지만 조합은 지구 지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조합을 만들 때 조합에 설립 동의서를 내면서 조합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은 내 땅이 있지만 조합 운영비부터 당장 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여러분이 뭐 1,000만 원씩 내고 동의서 내라 그랬으면 아마 지금도 조합 설립인가 안 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치 슬슬 보다가 미리 내가고 이자가 줄 것도 아니고 74.9%가 됐다더라 라고 그러고 나머지 이번에 동의서 안 낸 사람 다 수용 온다더라면 아마 대부분 그때 낼 겁니다. 근데 누가 74.9%까지 올리겠습니까? 외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여러분 조합에 돈을 냈습니다. 그게 정비업체입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공관리제고요. 이 정비업체가 돈을 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담보도 없는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자 약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억을 만약에 냈다. 이 사람과 조합장과 조합임원은 처음부터 탄생할 때부터 죽어도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차용증 쓰고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여러분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올 때 여러분들은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더라도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장들은 돈을 빌려올 때 어찌됐든 연대보증을 쓰고 가져옵니다. 어떤 돈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날로 먹는 인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역비가 그 전까지 2008년도경까지는 용역비가 정기업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리스크가 별로 없었고 그때는 조합이 잘 갔었습니다. 그때는 용역비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이 A라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 5군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서 모든 업체들이 철거회사는 철거회사끼리 어떤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끼리 모두 가서 거기서 입찰을 해서 가장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한 사람이 선정이 됐을 것이고 그런 선정을 통해서 거기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조합이 업무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실적을 갖고 와서 저는 실제로 어느 조합에서 이렇게 가장 저렴한 용역비로 좋은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해야만이 여러분이 선택을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반칙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업체들이 성실히 경쟁해서 그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그러니까 용역비가 사업비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각종 용역비가. 그런데 정부에서 뉴타운이라는 걸 발표해서 비대위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내용을. 뉴타운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1,200여 개를 지정을 합니다. 서울에만. 이것 중에 지금 가고 있는 게 680개가 어쨌든 추진이든 조합이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제대로 하는 놈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든 용역업체가 이 기회에 이제 두 번 다시 서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옛날처럼 여기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몇 개라도 이 소위 말하는 물이 한꺼번에 터졌지 않습니까? 속되는 얘기로 이 좋은 물에서
내가 몇 개를 잡느냐는 승부수에서 어느 회사든 명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로 할까요? 자,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일 못하는 사람이다, 뭘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조합하면 뇌물을 어느 정도 먹을 것이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은 한꺼번에 터져갖고요. 뇌물도 잘 안 터집니다. 실제로는 많이 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하도 여기저기서 해갖고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 어쩌다 하나 있을 때는 내 조합을 꼼꼼히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재산 증식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계속 뽑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를 넣고 얼마가 벌겠느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계속 계산해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감시의 눈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계산 뽑는 사람들만 돌았고. 근데 이제는 너나 나나 없이 다 터졌단 말입니다.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많은 곳에 물어봐는 식으로 일단 담그고 보자 그래서 발을 다 뻗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 보이려고 서로 내부 경쟁을 했겠죠. 영업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는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터지다 보니까 빨리 안 가면 용역업체가 미칩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돈이 회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업체는 가장 고달팠던 게 정비업체입니다. 지금 실적이 많은 정비업체가 모두 다 부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액면 계약만 보면 40, 50개 현장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1,000억이 넘고 이렇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간 돈이 뭐 한 조합에 얼마씩만 해도 뭐 200억, 300억이 담보도 없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운동인이 뭐냐 해서 이 문제점이 또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악성 돈을 갖고 다 보니까 영역비를 올려놨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이 잘못이긴 합니다. 제일 잘못한 건 정부가 잘못했겠죠. 한꺼번에 이걸 지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꺼번에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다시는 서울에서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부풀려고 영역비도 최대한 돈을 어떻게 주고 돈을 삼든지 뭐 삼든지 조합비용을 삼든지 업체를 선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부실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철거업체는 그런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여러분 철거업체입니다. 철거업체는 처음부터 돈을 받고 들어갑니다. 지도 꼬라박는 거 없습니다. 물론 뇌물을 줍니다. 특히 수원지검에서 지금 구속수사 중인 그 철거왕이라 불리는 다원은 그런 점에서 매우 뛰어난 업체였습니다. 제가 그저께 SBS 스페셜이 10월 20일 날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인터뷰를 제가 몇 시간 하면서 다원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로비입니다. 로비. 정말로 잘합니다. 조합장 될 사람한테 경험 붙여주고 차 한 대 빼주고 깍듯이 한 3년 모시면 그 정도 돈밖에 안 씁니다. 여기는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무조건 10%는 갖다 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그러는 바람에 조합장들은 의뢰의 모든 계약이 10%는 지한테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조합장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업체가 철거업체거든요. 정비업체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나중에야 돈을 줄 값이 맨 처음에는 무슨 10%고 이런 약정이 없습니다. 정비업체는 오히려 자기 돈을 줘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가장 큰 업체가 여러분이 시공비 빼고 나면 제일 그 다음에가 철거비입니다. 공사비 제일 많은 게. 그 다음에 대부분 저기겠죠. 정비업체 비용이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20%를 주면 어차피 빌려오는 돈 20% 주면 당신에게 10%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20%가 된 겁니다. 철거업체는 그래서 계약금 20%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도 예외 없이 철거라는 이름을 띄고 계급장을 띄고 다른 형태로 들어온 K1 엔지니어링 가스 철거겠다고, 그 다음에 수도가 철거겠다고 들어온 프라나 건설, 그 다음에 전기만 따로 철거한다는 경북전기가 바로 계약금이 20%씩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출력 받아봤나요? 클리어스 때문에 안 올라와 있나요? 아직?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보조 10%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는 정확히 백을 시킵니다. 그 약속을 다 지켜서 대한민국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철거업체가 너무 많이 길어집니다. 이 철거업체 영상에서 그래서 빨리 돈을 뽑고 싶어서 빨리 철거는 초창기에 끝나기 때문에 얼른 이걸 뽑아야 다른 현장은 또 지금 잡아놓은 데는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머무는 사이에 다른 현장 드라마 또 새로 시작하는 숫자적으로 진행되니까 그거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돈을 만들어야 조합장한테 미리라도 뇌물을 갖다 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무자비한 폭력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은 다른 업체는 그나마 약간의 동정이 갑니다만 철거업체는 동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했다면, 재개발을 한다면 시공비는 기피코 300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 시작한 데는 400 이상씩 거의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공사가 30 인가가 나면 관리처분 전까지 여러분이 돈을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시공사가 돈을 빌려주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돈이 또 많은 업체가 많은 곳에 물려 있어서, 그런데 이주비 지급 보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 보증을 쓸 수 있는 시공사도 몇 개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물이 되고 그 사람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담합이 뭐냐면 이 위험한 리스크 때문에 많이 올리자 공사비를 최소 평당 400 이상 받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싼 것이지, 여러분이 돈을 내고 지으면 280만 원 정도면 떡을 칩니다. 자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A급 자재를 써가면서 여러분은 아무리 자세도 B급이고 보통 C급 씁니다. 건축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재개발은 그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분이 눈을 불을 끄고 보셔야 여러분이 좋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뒤로 나온 게 철거회사가 이때 워낙에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거가 직접 여러분 조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도시정비법 11조 사항을 개정을 합니다. 이게 2010년도 4월 15일 날 개정해서 3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0년 7월 16일부터는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날짜입니다. 이날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관리제 중에 하나의 일환이 11조 사항을 개정해서 여러분들이 철거회사가 직접 여러분한테 개입하지 못하고 앞으로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는 철거비를 굉장히 철거 명목으로 지금 과거에 했던 철거비처럼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양심상 대기업이기도 하고 또 대기업이 뭐 여기 카페 동원해서 여러분 두들겨 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티가 나서 여기는 그 짓을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조합의 철거비는 그러다 보니까 철거회사가 막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문이 근데 2009년도부터 이미 시작은 파다하게 나기 시작했고 용산 사태가 끝나자마자 앞으로는 철거를 못한다더라, 시공사 가게 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후에 조합 설립된 것부터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이 그 전에 아직 사업 시행인가 나서 철거회사를 미리 다 선정해 버렸습니다. 이 뇌물 먹고 싶은 욕심에. 시공사는 거기만큼 뇌물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가 많으니까 오히려 철거회사가 훨씬 더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주는 시공사는 없습니다. 주긴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때 됐는데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합장한테 돈을 줘놨기 때문에 내나 자기가 그 형식만 시공사가 하는 데 있지 시공사로부터 자기가 받는답니다. 철거비를. 그래서 전혀 시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라는 게 철거회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조합에 와 있는, 여러분은 그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다원이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업체 외에도 모든 업체가, 그런데 여러분은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1위 업체를 잡으신 겁니다. 가장 배짱이 좋은 업체를 잡은 겁니다. 가장 돈질을 잘하는 업체가 여러분 조합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세게 들어옵니다. 부담금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철거회사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짓을 하지 않는 정비업체가 단 한 군데가 없습니다. 정비업체 350개 중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합에 지금 또 설명드릴 지장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장물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조합은 왜 아셔야 되냐면, 변호사가 사회를 봤습니다. 지난번 총회에서. 자기 스스로, 여러분 총회에서 그랬는지, 5구역 총회에서 그랬는지, 내가 130군데 조합을 컨설팅하고 있는 전문가다. 그래서 지장물은 이렇게 별도에서 철거하는 게 당연한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거는 시공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철거를 그리고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어떻게 나눠놨느냐면 전기 따로, 수도 따로, 가스방 따로 나눠놨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전기는 경북전기입니다. 수도는 포라나건설입니다. 가스는 K1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세 개는 다원이 설립한 자회사 페파컴퍼니입니다. 이름만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더 억울한 것은, 자, 100원이면 한 철거를 1000원에 가져갔으면 여러분이 좀 덜 억울합니다. 900원을 슈팅당한 기분만 느끼시면 됩니다. 이 회사들은 앞으로 여러분 구역에 들어와서 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은 11조 사항을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개정된 11조 사항을. 여러분 조합. 공무관제 조합 맞죠? 철거는 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러면 철거를 할 일이 없습니다. 돈만 빼가기 위해서 만든 명목상의 회사이고 실제로 여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하는 애들은 제가 좀 간접적으로 아는 애들도 있습니다. 봉급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십억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봉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일을 안 시켰는데 봉급줄 미친 경영자는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봉급 받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명의를 약간 빌려주면 대신에 다른 데 가서 일한 대가는 받습니다. 다른 데 철거 현장에서 뭐 실제로 하는 일 거기에 관한 급여가 책정될 뿐이지 이 회사의 이사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봉급을 주진 않습니다. 이 회사의 뭐 이런 데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애가 저쪽에 현장 소장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사장과 소장은 많이 차이 나죠. 실제로 일하는 회사의 현장 소장 정도 하는 애들이 여기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로 나가는 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스에 40억입니다. 자, 지장물 전기에 48억입니다. 상수도에 59억입니다. 전기 수도가 59억입니다. 전기가 48억입니다. 도시가스가 4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철거 현장에 그러면 시공사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는 놈이 있다면 그건 또라이입니다. 왜 또라이냐면 여러분이 내일 모레 집을 부시는 걸 뻔하고 여러분 수리하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이틀 후에 부실 집을 오늘 불편하니까 하루 더 살게 수리하시겠어요? 그거는 그래도 어쩌다 하루를 살아도 불편해 못 살겠다면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부실 집을 이 가스관만 따로 뽑거나 수도관만 따로 뽑거나 전기를 따로 뽑는 거는 리모델링 철거에서 그렇게 합니다. 뼈대를 세워놓고 이걸 뽑아내서 새로 원래 수도관이 여기 있던 걸 주방을 저쪽으로 만들어야 되고 업종이 바뀌면서 컵시 만든 걸 생맥주를 만들면서 테이블 배치하다 보니까 주방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면 수도관을 철거하고 기존에 새로운 수도관을 배관해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주방시설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가스관을 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가스관을 위치도 옮기고 철거를 합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할 때 나오는 철거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부실 집을 오늘 따로따로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빼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빼려면 왜 그러냐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치 들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장비가 들어가서 이걸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철거는 완전 철거보다 원래 제대로 한다면 비싸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부실 집은 보철 장사도 실제로 한 사람하고 계약하고 얘네들은 어차피 안 들어올 회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조합에서도 들어와서 작업을 한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빼가고 공사비 밖에서 일부러라도 빼가고 돈을 가져가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위에 상급을 부셔서 보철만 따로따로 다 뽑으면 됩니다. 장비가 합니다. 그리고 그 철거 회사에다가 고물 장사가 일괄해서 얘네들을 고물로 보철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거는 있지 않는 철거고 허위 명목을 잡아서 빼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설명한다면 시공사가 해야 될데도 불구하고 이중 계약에서 이 업체에다 이익을 줬기 때문에 업무상 형법상 업무상 배입죄는 똑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합장 너무 좋아해서 고소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인가요? 90억 137억인가요? 147억인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작물 얘기를 제가 이걸 지작물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지작물은 이런 겁니다. 가스관 이런 거를 지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지작물이라는 거는 공동사업에 장애가 되는 건물 또는 공작물을 가리키는 게 지작물입니다. 여러분 정비사업은 공동사업이죠. 한 채 한 채 안 하죠. 전체를 구역을 털어서 한꺼번에 하는 여러분 조합을 결정해서 하는 공동사업이죠. 정부가 어느 구역을 수용해서 무슨 시설을 짓겠다 그러면 그것도 공동사업입니다. 군부대를 집어넣겠다. 이럴 때 지작물이 건축물이 있고요. 종류가 이런 겁니다.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 토지도 있고요. 이 토지가 개인 소유로 있어서는 장애가 됩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한테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의 지작을 장애가 되는 모든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입중목도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무슨 군부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부러 막 이거 보상받으려고 사과나무를 심고 막 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대표적입니다. 상무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스나 수도나 전기는 건축물의 부속물입니다. 따로 건축물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무 옮길 게 재개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철거를 하든가 이설을 하든가 이전 설치입니다. 이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수용을 합니다. 수용 취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재개발 동의서를 내지 않으신 분한테는 사업식 인가가 나면 수용 재개를 해버립니다. 그 땅은 사버립니다. 조합에서 강제로 75%만 동의서가 차면. 그래서 수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이사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쓸 거 없습니다. 뛰어옮길 거 장애가 된다 해 뛰어옮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거나 아니면 수용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요걸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지작물 인입공사 이설비가 지작물 인입 그래서 아니 철거에 장애가 되는 것을 인입할 일이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장애가 돼서 지금 헐어내거나 이설하거나 해야 되는데 철거에 지장이 되는 물건을 끌고 들어온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여기는 일단은 국어가 안 맞습니다. 자, 끌고 들어와서 가까이 할 일이 있습니까? 끌어들여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좀 퍼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철거비를 받겠다고 한쪽에서는 끌고 들어온답니다. 인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뭘 인입하는가고 설명을 봤더니 구역 밖에서 구역 경계선까지 인입하는 전기통신입니다. 자, 여러분 한강 방구역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는 전기나 통신시설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통신시설이 없다면 저기 옥수동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전기도 여러분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전기를 끌고 오고 여기서부터 통신시설을 전화도 여러분 마을은 이 말에 가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 밖에서 경계선까지 끌고 오는 비용이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가짜로 잡다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강 5구역은 여러분 다 작은 대역은 30억 잡아놨습니다. 어쩌려고 여러분한테 이거 10억 봐줬습니다. 없는 명목이다 보니까 앞에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조합은 단지 내 인입공사비를 또 따로 왔습니다. 단지 내 전기나 통신선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짓말치는 조합도 있습니다. 단지 내 인입 비용은 도급공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별도로 여러분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는 이 인입 비용을 물만한 데는 아직 전기, 수도, 가스 안 들어가는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지방에 격지에서 할 때는 이런 게 간혹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세대수가 너무 적으면 안 내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을 해줄 때는 서울시는 항상, 서울시가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은 그 용량이 돼야만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전기, 수도가 용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비구역 지정해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가 상수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얘기입니다. 상수 용량과 하수 처리 용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물을 먹고 살 게 없는데 아파트를 해주면 2,000세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먹을 물이 없단 말입니다. 서울시 광주시 상수도 공사가 되게 비치지 못해서 지역별로 용량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그 용량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안 내줬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해결돼서 내줍니다. 그러다면 상수도가 있어야 되냐? 하수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반 시설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서울에서 전기랑 통신선이 없어서 허가 안 내준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용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억입니다. 그럼 167억인가요? 그런데 토목설계 및 기타 7억 잡아갔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하나 이게 금액 짜기가 그냥 지나갈까요? 여러분 단지 내에는 토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돈 안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저는 물론 엔지니어가 아니라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형을 제가 잘 몰라서 단계별로 개발하거나 별도로 부대 토목을 해야 되는 지형인지 어쩐지 제가 몰라도 그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대부분 설사 그런 게 약간 있다 하더라도 시공사에다가 맡기면 될 일이지 시공사한테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하고 돌라고 할 일이지 정지 작업을 할 때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그러지 여러분이 잡아서 뭐 이거 지역 특성상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장난쳤던 거에 대해서는 7억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범죄 예방 대책 수립비 60억 잡혀 있습니다. 대단히 높이 잡혀 있어요. 자, 범죄 예방 대책은 여기 보면 지난번에 그 어떤 분이 30조 4의 2는 없습니다. 제4의 2는 없습니다. 했더니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법률 조문을 읽으실 때 이렇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 30조입니다. 30조 4의 2가 있습니다. 30조에 보면 이거는 30조 4의 2 제4의 2호라고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제30조 제4의 2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처럼 30조 4 그러면 30조 4의 2라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구분을 해드리냐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30조 제4의 2호는 있지만 30조 4의 2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30조 제4의 2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죄 예방 대책의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라는 항목이거든요. 30조가. 근데 사업시행계획서 중에 범죄 예방 대책이라는 란이 하나 있어서 요 얘기는 간단합니다. 범죄 예방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수립이라는 제목만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대책에 그러면 내용은 어디가 있냐면 28조의 2에 있습니다. 28조 2 여기에 가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합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업시행 인가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이주로 사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집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하고 이 통보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은 CCTV를 설치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여러분이 공가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 대책을 어느 놈이 수립한다고요? 조합장이 합니까? 경찰서장이 합니까? 아니 민간이 범죄 예방 대책 하는 거 보셨나요? 자율 방법돼 있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 받아서 하나요? 말 그대로 자율이죠.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죠.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범죄 예방 대책은 국가 고유 권능 중에 치안 기능은 국가가 수행하는 권능이지 조합장에게 치안권을 주지 않습니다. 줄 수도 없고요. 조합장이 무슨 힘이 있어야죠. 치안 유지를 할 만한 권능을 갖고 있어야죠.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또 발동하고 해야 되는데 치안권을 주려면 범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고 신고하는 게 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감시지 그냥. 그런데 이 치안 기능은 그야말로 국가가 갖고 있는 권능이지 국가 경찰력의 발동에 일환인 것이지 여러분 조합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65억을 쓰겠다고 합니다. 국가 권능과 관계없는 조합경찰을 하나 조합경찰들을 창립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봐야 그거 인가 안 납니다. 아무 사업권도 없고 결론은 이 돈은 60억은 쓰지 않아야 될 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반 시설 부산 귀속 산정 용역비가 24억이 있습니다. 5분 정도 좀 정리 죄송합니다. 저한테 저희한테 좀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4억은 부산 정비 기반 시설은 여러분이 앞으로 당해야 될 용산구청에 당해야 될 거, 서울시가 그동안에 조합을 속여서 무지하게 해먹은 돈이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비 기반 시설을 하면 기존에 단지가 있으면 기존의 도로가 이렇게 꾸불거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요거를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공원이 이만큼 있었다. 이것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 나면은 요 길이 이렇게 펴진다든가 해서 이쪽에 원래 도로였던 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원래 여기는 아파트 주택이 들어있던 사이에 이게 도로가 나기도 하고 이쪽에 공원이 들어서면 원래 아파트였던 데는 공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공원이었던 데는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비용이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기존의 면적보다 되게 더 넓어지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대부분 조합은. 그런데 여러분은 도로나 이 정비기반시설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도 건축 경계선을 후퇴해야 될 때 개인 땅이지만 도로로 기부 체납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로나 공원을 나중에 다 지어서 여러분이 시설까지 다 해서 포장해서 어디다 줘야 되냐면 구청에다가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국가가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는 국가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뭐 아파트 관리비 걷어갖고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은 그러면 국가가 기존의 것은 여러분이 요거를 새로 만드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국가가 갖고 있었던 감정평가하고 여러분이 새로 줄 거 감정평가하고 공사비까지 플러스하고 여러분은 그래서 요 금액이 요 금액보다 같거나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걸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65조 2항에 의해서 강제 규정이라서 대법원도 이건 강제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그동안에 구청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사가라. 일부를 사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체를 못 팔아고 했습니다. 수백억 되니까. 용적률 20% 올려줄 테니까 사가라. 뭐 각종 가먼지설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있는 구청들이 멀쩡하게 올라간 게 대부분 지방 세수로 확보한 게 아니라 뉴타운 해갖고 이직거리 하고 이거 다 팔아먹고 구청 짓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차피 이 감정평가는 누가 하냐면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뭐 시원 CND 뭐 이런 이상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줘갖고 이거를 무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를 산정하는데 이게 무상으로 받을 것이 얼마인지를 귀속되는 기존의 시설들을 산정하는 감정 용역비라고 해서 별도로 산정합니다. 여러분들하고 24일이나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용산구청이 과연 이 땅을 여러분한테 팔아먹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억울한 조금 많습니다. 옥수 12구역은 520억 원치를 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샀다가 소송해서 다 돌려받았습니다. 100%.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변호사 38억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 용역비로만 24억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용역을 할 성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계산해 와서 감정평가 나오고 와서 사업시에 인가 집어넣을 때 여러분이 이 금액보다 작거나 많으면 안 사오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따로 용역에다 선정한 것도 모자라서 대부분은 사오지 말아야 될 걸 억울하게 사오게 만드는데 정비업체도 이 용역회사도 어느 조합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단 한 번의 총회로 200억 이상이 되는 220억이 넘는 돈을 여러분에게 가져가고 여러분은 아무 정신없이 이걸 찍어주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물어봐서 알려줄 들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이 조합재산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못 지켜냅니다. 그런데 참 억울한 일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합이사들을 분명히 투표로 뽑았을 겁니다. 네. 자, 이사회라는 게 사실은 조합장은 모든 정권을 조합장이 이끌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나 정관 어디를 보더라도 조합장의 권한이라고는 한 줄도 없습니다. 단지 정관의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한다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조합은 총회가 맞고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만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이사회는 주로 하는 일은 대의원의 안건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안건을 올려야 대의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대의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조합원 총회를 대행하기도 하지만 조합원 총회가 대부분은 돈에 관계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에 대한 안건을 상정 심의하는 게 대의원회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만 차려주면 여러분은 고생을 하나도 안 됩니다. 이쪽에 걸러주면. 자, 여기서 못 걸러준 거는 대의원회가 걸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의원을 모으려고 하셨던 걸로 같은데 잘 안 합니다. 대의원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못 걸러줬다. 더 이상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못 걸러내면 여러분은 돈으로 때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는 용서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조합만큼 많은 범죄가 은폐되고 가려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스럽게 조합은 범죄가 은폐됩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봤지만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옆집 순이 아빠도 피해보고 토리 엄마도 피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합만큼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이렇게 인쇄물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대의원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확대하고자 했던 뜻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나서셔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종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배경을 지난번에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만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예전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늘의 주된 목적이 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몇 분 안 계시긴 한데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용어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사회도 있고 공공관리도 있고 대의원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러질 작업으로 인해서 총회까지 나왔고 그걸 빨리 이제 통과를 시켜야지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안건도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뭔가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나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게 됐을 때 사업이 또 중단되고 또 지연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벌을 하게 될 때 사업이 중단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조합원 총 몇 지연된 명이죠? 상황에서. 네? 저 총 몇 명이죠? 3,880명. 3,881분의 1이 없어지는데 조합이 없어진다고요? 조합장 한 놈이 구속돼서 없어지면 3,880명은 다 바본가요? 결격자인가요? 그러니까 금치산자 뭐 이런 놈이죠. 조합장도 못하는? 그러니까 조합이 하고 제가 서두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합이 하고 있는 가장 못된 홍보가 사람을 우민화시키는 홍보가 뭐냐면 사업 늦어지고 비용 증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신 분들이 이걸 몰라서 죄송해요. 나중에 오신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질문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으로 갈 때 빠르다는 얘기 아까 드렸습니다. 자, 올림픽 경기에 가서 우리는 4년을 준비해서 한 선수를 내보냅니다. 지난번에 수영에서도 보셨죠. 우리가 그토록 응원하던 선수가 약간 스타트가 빠르는 바람에 2등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1등으로 돌았는데 불구하고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4년 동안 거기에 코치진부터 스텝진이 쏟아부었던 노력은 이 선수의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 선수가 4등을 했더라면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그런 아쉬움을 못 느꼈을 겁니다. 잘하면 메달 딸 수 있었는데 동메달 딸 수 있었는데 했지만 1등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실격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기억 다 갖고 계시죠? 반칙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가는 길이 가장 사업을 빨리 가는 길입니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드리는 길입니다. 그거 이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는 유일한 대안이 여기 나와서 제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해 주셨어야 되고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서 코리아 리포스트라는 신문에서도 뭐 이상한 소리 써놨죠. 도시재생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이쪽에 서서 조합 쪽을 옹호하고 조합 쪽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았던 너무 많은 매체, 너무 많은 인간들, 너무 많은 용역업체가 여러분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인터넷에 올린 것을 업자와 결탁했던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랑 결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할 짓이 없어서 저랑 결탁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결탁하겠습니까? 저한테 돈이 안 되는데. 조합장하고 결탁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결탁이 뭐 할까요?